자,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데이터는 그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서 전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와 같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송신 프레임 구성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을 수신했을 때 그 수신 프레임을 파싱해서 원래의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한 개의 프레임으로 구성하기에는 그 데이터가 너무 큰 경우에는 네트워크에서 전송할 수 있는 어떤 그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에서 전송할 수 있는 작은 단위로 데이터를 나누는 작업, 이걸 우리가 단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단편화하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가 만약에 문자 열인 경우에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단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4개의 문자로 분할을 해서 즉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단편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원래대로 재조립하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사용자가 전송할 메시지를 입력을 받고,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전송할 메시지의 크기, 즉 어떤 전송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송 단위를 지금 4 문자로 나누어서 전송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 포문을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이 메시지를 이와 같이 4개의 문자로, 이것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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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4개의 문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슬라이싱을 이용하면 그러면 이제 i 위치에서부터 i 플러스 사이즈 위치까지, 즉 4개 문자가 되었죠. 사이즈가 4니까 그와 같이 해서 우리가 요걸 이제 하나의 프레임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프레임 리스트죠. 그래서 리스트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한번 출력해 보면 4개 단위로 문자가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로 구분되어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의 문자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이 jo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join이라는 함수는 이 프레임에 있는, 즉 리스트죠. 리스트에 있는 각 요소를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요것을 이용해서 결합을 하는데, 여기 이제 빈 문자열이니까, 즉 다시 말해서 빈 문자열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리스트 요소를 결합하는 거니까 결국 전체를 하나로 그냥 그대로 결합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자로부터 메시지를 입력을 받아 가지고요, 메시지를 4개의 문자열 단위로 나누어서 단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편을 하면은 여기서 요 프린트 문에서는 이제 단편화된 메시지를 한번 출력을 해 보고요, 여기에 있는 요 프린트 문에서는 단편화했던 메시지를 다시 재조립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시키고 메시지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입력하고 실행을 하면은 문자의 크기를 4개, 즉 4개 문자열 단위로 이와 같이 이제 단편화가 됐고, 그 단편화된 그러한 메시지가 여러 가지 리스트의 요소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긴 메시지를 일정한 크기의 작은 단위로 분할하는 것을 우리가 단편화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편화된 메시지를 원래대로 이제 재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jo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join이라는 함수는 여기서 주어진 요 리스트 형태로 주어진 요 매개 변수의 값들을 join 결합을 하는데, 이때 결합을 할 때 사용되는 중간 매개체가 빈 문자열입니다. 따라서 지금 리스트의 요소들을 빈 문자열로 쭉 결합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이 메시지들을 그냥 그대로 이어 붙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어 붙이면
이와 같이 원래대로의 메시지가 이렇게 복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단편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편화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전송하게 되면 받는 쪽에서는 이 데이터가 어디서 시작이 되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이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받는 쪽에서 데이터의 어떤 시작과 끝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시작을 나타내는 이제 표시라든지 또는 이제 끝을 나타내는 표시라든지 요 같은 이제 표시를 붙여야 우리가 어떤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다가 요와 같이 이제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정보, 그 이외에도 이제 다른 정보들이 추가가 될 수 있는데, 요 같은 이제 정보들이 추가돼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 프로토콜에서도 그렇고 또 TCP나 UDP 프로토콜에서도 데이터를 요 같은 이제 프레임의 형태로 구성을 해서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요 프레임을 구성하는 이제 방법은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고정 길이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고정 길이 프레임은 어떤 그 프레임이 시작을 나타내는 요 표시, 이걸 우리가 이제 시작 플래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알리는 어떤 깃발과 같은 표시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떤 그 정보를 좀 넣고요. 그 다음 실제 이제 데이터는 이제 맨 뒤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요 어떤 그 정보, 요게 이제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 하면은 뭐 주소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보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데이터가 뒤에 오는데 요 데이터의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그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고정 길이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형태는 이제 가변 길이 프레임이 되겠는데요. 가변 길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프레임이 있을 때 시작을 나타내는 이제 시작 플래그가 붙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고정된 길이의 어떤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요 데이터가 들어갈 때 첫 번째 방법은 여기까지가 데이터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요걸 이제 우리가 그 종료 플래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알리는 그 시작 플래그와 종료를 알리는 종료 플래그를 부착하면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데이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는 이제 프레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요게 이제 그 고정 길이의 정보 속에 요 들어가는 요 데이터의 길이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데이터의 영역이 되는데, 데이터의 길이가 만약에 10바이트다 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10바이트가 데이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길이를 가변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 길이 프레임은 이와 같이 어떤 그 시작을 나타내는 시작 플래그와 그 다음에 마지막을 나타내는 종료 플래그를 붙여서 가변 길이 프레임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플래그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데이터의 길이, 그것을 이 정보 영역에 추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데이터의 길이를 가변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작은 단위로 분할을 하고 그 데이터에다가 어떤 다른 제어 정보를 추가를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가 들어가는 이 그 영역, 이걸 우리가 그 페이로드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가는 페이로드 영역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이 데이터를 프레임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제어 정보, 이걸 우리가 헤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헤드가 있는 제어 필드, 여러 가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형태의 이제 그 프레임이 있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가변 길이 프레임의 예를 나타내는데,
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이제 헤더입니다. 헤더. 그래서 요게 이제 제어 정보가 들어가고요. 요게 이제 실제로 그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가는 요 부분을 페이로드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헤더와 데이터로 구성이 되는데, 근데 이제 요 헤더나 데이터의 기본적인 어떤 그 정보의 표현 방법에 따라서 문자형과 비트형이 있습니다. 그 문자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정보를 전부 다 문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문자로. 그 다음에 이제 비트형이라는 것은 01, 01의 어떤 이진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비트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가 만약에 4라는 값을 표현하는데 문자형에서는 이걸 문자 4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문자로 표시하는 거죠. 근데 비트형이라면 우리가 4라는 값을 이진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 4비트를 하면 010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문자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똑같은 정보인데 이렇게 01에 비트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비트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프레임을 문자형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레임의 길이를 이제 가변 길이로 하는 프레임의 구성 예를 한번 보면은 이와 같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헤더 영역에 들어가는 정보를 보면 일단 이 프레임이 시작을 나타내는, 이 프레임이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이제 시작 문자가 일반적으로 1바이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레임을 받는 상대방의 어떤 주소를 나타내기 위한 주소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예로 우리가 그 2바이트를 주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긴 메시지를 이렇게 작은 단위로 분할을 해서, 즉 단편화를 해서 만약에 그 보내게 되면은, 그럼 이제 조립을 할 때는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번호를 붙여서 받는 쪽에서는 1, 2, 3, 4의 순서대로 재조립을 해서 원래의 메시지를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같이 그 분할했을 때 그 분할된 프레임에 대해서 어떤 번호를 붙여줘야 됩니다. 순서 번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서 번호를 이제 뭐 4바이트를 사용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로드의 길이를 나타내기 위한 정보. 요 길이는 그 페이로드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데이터 필드인데, 그 데이터 필드가 몇 그 바이트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어떤 가변길의 프레임의 한 예가 되겠고, 다른 형태의 프레임도 이와 같은 형태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프레임의 시작을 나타내기 위한 이 시작 문자는 일반적으로 그 특수 문자를 사용합니다. 아스키 코드에서 보통 아스키 코드 값이 00에서부터 1F까지의 코드 값을 갖는 것이 이제 특수 문자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걸 우리가 이제 제어 문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자의 코드 값이 요 범위에 해당되는 그런 문자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프레임의 시작을 나타내는 시작 문자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0x05의 코드를 갖는 문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예에서는 주소를 2바이트, 그 다음에 순서 번호를 이제 4바이트로 표현하도록 하죠. 그 다음 페이로드의 길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4바이트를 이용해서 페이로드의 길이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프레임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송할 데이터에다 제어 정보를 추가해서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캡슐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레임을 구성하는 캡슐화 프로그램에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캡슐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만들 프레임은 앞에서 살펴본 가변 길이 프레임을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것이 우리가 구성할 그 프레임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갖는 프레임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시작 문자, 그 다음에 주소, 순서 번호, 그 다음에 이제 길이, 페이로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시작 문자, 그 다음에 주소, 순서 번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프레임을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문자형으로 모든 정보를 표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시작 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시작 문자가 일반적으로 0x05라는 ASCII 코드 값을 가진 그런 특수 문자를 우리가 시작 문자로 사용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start 캐릭터, 이것이 시작 문자를 나타내면 그것을 여기 이제 캐릭터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이 함수는 여기서 주어진 그 코드가 주어지면 그 코드에 대한 어떤 문자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0x05라는 코드에 대한 문자를 반환해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시작 문자도 문자로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나타내야 되겠는데요. 자, 주소는 이제 2바이트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주소가 만약에 뭐 2라고 하는 주소가 있다고 하면 이건 이제 숫자고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문자 형태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 문자 형태로 변환하면 이제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런데 이 주소를 우리가 2바이트를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이제 0, 2 이와 같이 두 자리의 문자로 변환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를 문자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스트링 함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스트링 함수를 이용해서 이 주소를 이제 문자로 바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2라는 문자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두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앞부분을 0으로 채우겠습니다. 0으로. 그래서 앞부분을 0으로 채우는 함수가 zerofill, gfil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fill이라는 이 함수는 여기서 주어진 이 문자를 가지고 전체를 두 문자로 만드는데 만약에 앞부분이 없으면 그걸 0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장에 의해서 숫자 2가 문자 2로 변환이 되고 gfill에 의해서 0, 2라는 이와 같은 두 자리의 문자열로 변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순서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게 순서 번호인데 순서 번호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순서 번호가 5 그러면 5를 일단 5라는 문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순서 번호는 우리가 4자리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0005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기 위해서 string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로 바꾸고 바뀐 그 문자를 전체 4자리로 만들어서 구성하겠다 해서 zerofill, gfil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고 그래서 앞에 만약에 5 앞에 자리가 없으면 4자리가 안 되면 앞에 0을 붙여서라도 이렇게 4자리의 값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이 요 길이인데 길이는 요 페이로드 데이터가 들어가는 요 영역의 길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그 메시지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전송하고자 할 페이로드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페이로드의 길이를 가져와서 그걸 문자로 바꾸고 다시 그것을 이제 그 4개의 문자열로 우리가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gp를 이용해서 바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주소, 그 다음에 순서 번호, 그 다음에 길이를 나타내는 정보를 전부 문자 형태로 표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문자가 앞에 들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캐릭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시작 코드를 받아서 그 코드를 문자로 변환해서 앞에다 넣고 그 다음에 주소, 여기 주소가 들어갔죠. 주소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변환한 순서 번호를 그 다음에 붙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페이로드의 길이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페이로드의 길이 정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실제로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페이로드의 값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함수가 어떤 그 페이드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을 어떤 프레임의 형태로 반환을 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함수를 정의했으니까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스타트 캐릭터 시작 문자는 0x05라는 코드를 가진 요것을 우리가 그 시작 문자로 사용을 하고요. 주소는 2라고 하겠습니다. 주소는 2. 그 다음에 순서 번호는 일반적으로 1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순서 번호를 이제 1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요로부터 어떤 그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레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시작 문자, 그 다음에 주소, 순서 번호,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가 시작 문자, 주소, 순서 번호, 메시지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메시지에 대한 길이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 함수의 요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페이로드의 길이를 계산해서 프레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캡슐화를 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캡슐화된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캡슐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면 자, 우리가 전송하고자 할 이제 메시지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hello world라는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메시지에 대해서 만들어진 요 프레임이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요 맨 앞에 여기 이상한 코드, 이상한 모양의 기호가 하나 있죠. 요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작 문자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소 나타내는 02라는 값이 문자 열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 번호를 나타내는 4자리의 문자 열 1번 돼 있죠. 그 다음에 요 메시지의 길이 요것이 총 11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4자리를 표현해서 0011 11자리라는 걸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요걸 우리가 페이로드라 한다 그랬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면 그 메시지에다 헤더 정보를 추가해서 이와 같이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그 캡슐이라고 하는 요 프레임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프레임으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 프레임으로 구성된 메시지를 에코 서버로 전송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되돌려 받은 다음에 그로부터 원래의 메시지를 복구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켓 모듈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요 이제 캡슐이라고 하는 요 사용자 모듈이죠. 사용자 모듈을 불러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전송할 메시지를 5바이트, 즉 요거는 이제 메시지의 크기가 되겠는데 페이로드의 길이입니다. 그죠? 페이로드의 길이를 5로 해서 5개의 문자씩 잘라서 이렇게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TCP 소켓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주소를 결합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프레임으로 구성하기 위한 이제 시작 문자를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주소, 그 다음에 순서 번호를 일단 지정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전송할 메시지가 hello world라는 메시지를 전송을 하겠습니다. 요 메시지 전송할 때, 그 다음에 요 메시지를 우리가 그 프레임으로 먼저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프레임 시퀀서는 우리가 전송할 프레임을 저장하는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프레임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폼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이제 단편화를 하겠습니다. 단편화, 그죠? 이것에 이제 메시지를 여러 개로 나누는 단편화를 하고, 그래서 단편화된 메시지를 우리가 아까 그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것을 이제 하나의 그 어떤 프레임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으로 구성을 하겠고요. 이 메시지가 5문자가 넘어가게 되면 프레임이 이제 2개 이상의 프레임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프레임의 순서 번호를 하나 이제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3개의 프레임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송한다면, 자, 요거는 1번 순서 번호, 요거는 2번, 요거는 3번의 순서 번호를 이렇게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 번호를 하나씩 증가시켜 주면서 계속 이와 같은 프레임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같은 형태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프레임을 이제 그 send 함수를 이용해서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단편화를 하고 단편화된 메시지를 전부 다 프레임으로 구성을 해서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서버는 그냥 에코 서버입니다. 에코 서버라는 것은 자기가 수신한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송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보낸 이 프레임을 그대로 다시 되돌려 받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receive 함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보낸 그 프레임을 다시 그대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자, 되돌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처리를 이제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자신이 이제 송신한 대로 프레임이 그대로 이제 수신이 되는데, 자, 그럼 이것이 이제 요 프레임 하나하나를 이제 해독을 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요 예를 들어서 메시지 요것만 우리가 따로 꺼내서 합쳐야 우리가 필요한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이제 해독을 할 수 있냐면은 맨 앞에 프레임을 제일 처음에 나타내는 문자가 시작 문자 0x05라는 이제 시작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긴 메시지를 받았으면 이것을 0x05라는 요 시작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분할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split 함수를 이용해서 분할을 하되 그 분할의 어떤 기준, 그거는 여기 이제 시작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분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이제 분할하면 리스트 형태의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라면 이제 그 세 개의 프레임이 있는데 세 개의 프레임이 이렇게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지는데 요 앞에 요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은 요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요 앞에 이제 그 빈 문자열이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프레임은 사실 3개인데 리스트에서 만들면 그 4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필요 없죠. 요건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거하기 위해서 delete 함수를 이용해서 delete all 프레임의 제로. 즉, 첫 번째 프레임 요소는 빈 문자열이기 때문에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리스트에 저장된 요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프레임인데 요 프레임에서 우리가 필요한 메시지, 즉 페이로드만 꺼내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것을 꺼내오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프레임을 형성했을 때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양이 아까 그 시작을 할 때는 시작 문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소, 길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서 번호 이런 것들이 총 들어가서 요게 이제 총 11자가 됐습니다. 그죠? 11자를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요거는 맨 앞에 시작 문자는 제거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10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인덱스로 0에서 9까지 인덱스가 붙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실제로 가져오고자 하는 메시지는 요게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덱스를 보면 여기 이제 10번에서부터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R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리스트에서 요 하나의 그 프레임을 가져와서 요거 이제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그죠? 요 프레임을 가져와서 그 프레임에서 요같이 페이로드에 해당되는 메시지만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0번부터 어떤 끝까지가 되겠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메시지 길이가 대체 얼마인지 그것을 이제 알아내려면 여기에 아까 길이를 나타내는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6번부터 9번까지가 되겠습니다. 6번부터 9, 6, 7, 8, 9. 4바이트가 어떤 요 메시지의 길이를 나타내는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여기 이제 길이 정보죠. 그래서 길이 정보를 가져와서 요걸 슬라이싱 하면은 우리가 요 메시지만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만 뽑아냈고, 뽑아낸 메시지를 이제 p 메시지라는 변수에다 계속 축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메시지를 다 뽑아내서 더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전송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를 출력해 보면 우리가 원래 전송하고자 했던 요 hello world라는 그 메시지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 송신이 끝났으니까 소켓을 닫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프레임 파싱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에코 서버에게 프레임을 전송하고 에코 서버로부터 그 프레임을 다시 되돌려 받은 다음에 이 프레임을 우리가 그 파싱, 소위 말해서 해석을 해서 원래들의 메시지를 복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에코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에코 서버 프로그램을 터미널 모드에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에코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기다리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방금 작성한 프레임 파싱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면 여기에 결과가 나와 있죠. 그래서 hello world라는 메시지를 전송을 했는데 이걸 이제 프레임으로 나누어서 전송할 때는 이와 같이 그 세 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자를 5개씩 나누다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세 개의 프레임으로 구성이 됐고 이 세 개의 프레임을 전송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게 이제 순서번호를 나타냅니다. 그죠? 1번 순서번호, 그 다음에 순서번호 2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순서번호 3번. 저 프레임이 만들어질 때마다 단편을 했기 때문에 순서번호가 하나씩 증가되면서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서버로부터 되돌려 받아서 그 되돌려 받은 결과를 다시 복원을 하는 건데, 자, 서버 쪽에서 보면 이와 같이 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낸 그 프레임이 그대로 이렇게 수신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건 이제 에코 서버이기 때문에 그걸 되돌려 보내줬고, 그걸 받아서 다시 원래대로 메시지를 복원해 봤더니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복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